아니, 시시한 드라마나 만드는 한국 경찰이 파리에 왜 와 있는 거야? 이곳은 2024년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 프랑스 파리의 한 번화가입니다. 뉴욕에서 여행 온 한 외국인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로 인해 붐비는 이곳에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내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충격적인 모습에 깜짝 놀라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에 내리자마자 가슴이 설렘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빛의 도시 파리가 2024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고 저는 이걸 직접 보러 온 기드온 손이에요. 뉴욕에서 온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로서 이번 여행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죠. 파리, 그 아름다움과 문화로 유명한 도시가 이 거대한 행사를 어떻게 치를지 빨리 보고 싶었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눈이 즐거웠어요. 멀리서 우뚝 솟은 에펠탑과 거리를 따라 늘어선 웅장한 오래된 건물들이 파리가 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줬어요. 도쿄 올림픽에서의 경험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에 혼자 미소를 지었죠. 결국 이곳은 파리, 서양 문화와 세련미의 정점 아니겠어요? 하지만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첫 실망을 맛봤어요. 럭셔리한 객실을 예약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방은 작고 답답했으며 에어컨도 없었어요. 8월의 더위 속의 방은 그야말로 찜통이었죠. 잘못된 예약일 거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저기요, 아래층의 접수원에게 말했어요. 객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대했던 것과 다릅니다. 카운터 뒤에 있던 젊은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은 듯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는 억양 있는 영어로 말했어요. 올림픽 때문에 방문객이 너무 많아서요. 호텔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숨을 쉬며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했던 시작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올림픽 빌리지로 향했어요. 파리가 이 대회를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실망하고 말았어요. 대기하는 줄은 길었고 직원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으며 식당들도 한정적이고 맛없어 보였어요. 배가 고팠기 때문에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사려고 기다리며 줄 서 있을 때 젊은이들이 흥분한 채 알 수 없는 언어로 떠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된 간판이 있는 작은 카페 주위에 모여 있었죠. 한국 카페라니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언제부터 김치가 파리에서 크루아상보다 인기가 많아진 거지?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열풍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저 일시적인 유행처럼 보였거든요. 화려한 K-팝과 비현실적인 드라마들 뿐이었죠. 프랑스 요리의 깊이나 파리 건축의 웅장함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국제미술과 디자인을 선보이는 문화행사에 참석했어요. 전시를 둘러보던 중 한 프레젠테이션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봤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죠. 한 젊은 여성이 앞에 서서 도시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명찰에는 박지윤이라는 이름과 한국 문화 대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지속 가능한 도시 디자인의 예로 서울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서울? 지속 가능해.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파리나 제가 사랑하는 뉴욕 같은 도시와 비교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지윤의 눈이 저와 마주쳤어요. 제 회의적인 표정을 눈치챘는지 그녀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발표 즐겁게 들으셨어요? 그녀가 완벽하고 억양 없는 영어로 물었어요. 재밌게 들었어요. 제가 예의상 대답했어요. 하지만 서울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들과 비교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우는 화내기는커녕 미소를 더 크게 지었어요. 고객님의 회의적인 반응을 이해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이번 주 후반에 한국 전시관 투어에 함께 하실래요? 우리 문화와 성취에 대해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녀의 자신감 있는 태도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좋아요.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별 문제는 없겠죠. 그날 저녁 답답하게 더운 호텔 방으로 돌아오면서 이번 올림픽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거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파리는 대회의 무게에 눌려 힘들어 보였고 어디를 가든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문화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날 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잠에 들었을 때 제 생각이 얼마나 변하게 될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어요. 나는 파리 호텔 방에서 또다시 덥고 답답한 아침을 맞이했어요. 에어컨도 또 고장났고요. 이미 짜증이 밀려오는 기분으로 하루를 준비했어요. 올림픽이 한창이었지만
지금까지 내 경험은 별로였어요. 올림픽 빌리지로 가는 길에 주변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길을 잃은 듯 헤매고 있었고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 차 숨쉬기조차 어려웠어요. 내가 상상했던 파리가 아니었어요. 빌리지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실망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대기하는 줄은 너무 길었고 겨우 받은 식사는 싱겁고 미지근했어요. 뉴욕이 그리워지며 짜증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그녀가 보였어요. 며칠 전 문화행사에서 만난 한국인 여성 박지훈 씨였어요. 그녀는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모두가 웃으며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음식으로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지훈 씨가 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들에게 합류하기로 했어요. 기드온, 오늘 와줘서 정말 기뻐요. 지훈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 전시회 구경할 준비됐나요? 우리의 약속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아, 맞다. 나는 열의를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함께 가요. 전시관으로 걸어가면서 지훈 씨는 우리가 볼 것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별로 집중하지 않았어요. 파리에 도착한 이후 겪었던 모든 문제들이 여전히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시관에 들어섰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전시는 정말 멋졌어요. 밝은 색과 정교한 디자인의 아름다운 전통 의상, 한복들이 눈에 띄었고 선반에는 섬세한 도자기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각 작품은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담고 있었어요. 지훈 씨는 전시회를 안내하며 각 아이템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이건 고려시대의 청자예요. 그녀가 옅은 녹색 도자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걸 만드는 기술은 당시 너무나도 앞서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보물 중 하나로 여겨졌어요. 나는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질문을 던지고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기도 했어요. 지훈 씨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나는 점점 그녀의 시선으로 이 유물들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전시회를 돌아다니면서 현대 한국에 관한 섹션에 도착했어요. 거기에는 세련된 건물 모형들과 혁신적인 도시 설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지훈 씨는 서울이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기술 중심지로 변모한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풍부한 역사를 현대적 발전과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지훈 씨가 말했어요.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룬 성과의 자부심을 느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와 달리 점점 감동을 받았어요. 지훈 씨가 보여준 것들을 통해 한국에 대해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전시회를 마치면서 지훈 씨는 나를 키가 크고 진지해 보이는 남자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기드온, 이분은 김승민 씨예요. 한국에서 온 경찰관으로 올림픽 기간 동안 보안을 돕기 위해 파견되었어요. 승민 씨는 힘차게 내 손을 잡고 악수했어요. 반갑습니다. 그는 약간의 억양이 있지만 명확한 영어로 말했어요. 나는 놀랐어요. 한국에서 경찰관을 올림픽에 파견했다는 걸 몰랐어요. 내가 말했어요. 승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프랑스 정부가 우리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는 효율적이고 질서 정연하다는 평판이 있어요. 지훈 씨가 덧붙였어요. 한국 경찰은 큰 군중을 평화롭게 관리하는 능력으로 유명해요. 여기 파리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나는 거리와 지하철에서 봤던 혼란을 떠올렸어요. 이 한국 경찰관들이 정말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마치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승민 씨는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도시의 여러 지역에서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했어요. 도전적인 일이지만 올림픽을 모두에게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도울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나는 또다시 감동을 받았어요. 이 한국인들은 정말로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며 지훈 씨는 작은 패키지를 내게 건네주었어요. 이건 한국의 제주 녹차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여기 음식이 별로라고 하셔서 이걸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어요. 고마워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투어도 고마워요. 정말 눈이 열리는 경험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기분이 달라졌어요. 도시는 여전히 붐비고 혼란스러웠지만 내 시각은 변화했어요. 아름다운 한국의 유물들, 지훈 씨가 설명해준 인상적인 도시 계획, 그리고 승민 씨 같은 경찰관들의 헌신을 떠올렸어요. 파리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나는 조금 설레기 시작했어요. 올림픽과 한국에 대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발견하게 될지 정말 기다려졌어요. 파리에 온 지 3일이 되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달랐어요.
물론 도시 자체는 정말 아름답지만 올림픽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모든 게 변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기로 했어요. 호텔을 나섰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리가 평소보다 더 붐비고 있었고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걸었죠. 박물관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그저 흥분한 관광객들인 줄 알았는데 곧 소리를 질러대는 걸 들었어요. 시위였고 점점 더 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군중이 앞으로 밀려들면서 어느새 저는 그 한가운데에 갇히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밀치고 떠밀며 화난 목소리들이 가득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파리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어요. 군중 속에서 탈출구를 찾으려 애쓰다가 경찰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방패를 들고 시위대와 마주하고 있었죠.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더 이상 혼란스러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돌아보니 일주일 전쯤 만났던 한국 경찰관 김승민이 보였어요. 승민과 그의 팀은 목적을 가지고 군중 속을 지나갔어요. 그들은 소리치거나 힘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차분하게 말하며 손을 들고 평화의 제스처를 취했어요. 저는 그들이 화난 시위대와 현지 경찰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드는 모습을 경이롭게 지켜봤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외침 소리가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승민과 그의 팀이 능숙하게 상황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군중이 줄어들자 승민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미스터 손, 그는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아직도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민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안정감을 주었어요. 여기서 나가시죠.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그 현장을 떠날 때 제 마음은 뒤죽박죽이었어요.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파리, 문화와 세련됨의 정점이라 여겼던 도시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질서를 회복시킨 건 한국 경찰관들이었죠. 승민을 보며 제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의 나라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떠올랐어요. 이제는 제 편견이 부끄러웠어요. 이 남자와 그의 팀은 제가 몇 주 동안 본 것보다 더 많은 용기와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겨우 말했어요. 당신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승민은 겸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파리 사람들을 도우러 왔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제 안에서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 무엇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훈과 만났어요. 우리는 올림픽 인파로부터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저는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승민과 그의 팀이 어떻게 상황을 처리했는지 이야기했어요.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커피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의 나라를 무시했었는데 제가 틀렸어요. 지우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 편견을 가지고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한국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기술, 문화, 도시 계획에서 어떻게 선도자가 되었는지요. 그녀가 말할 때마다 저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였어요. 알아요. 지훈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보셔야 해요. 직접 보셔야 해요. 파리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설렘이 느껴졌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파리의 거리가 달라 보였어요. 웅장한 건물들과 넓은 대로는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었어요. 외면의 균열과 그 아래 숨겨진 고통이 보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서울의 거리는 어떨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나를 기다리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은 무엇일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제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세상이 갑자기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흥미로운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탐험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파리를 떠나기 위해 짐을 싸면서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달라진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도시가 이제는 뭔가 부족해 보였어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파리는 여전히 아름다워요. 하지만 제 눈이 이제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된 거죠. 파리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봤어요. 올림픽 동안의 혼란, 숙소에 대한 실망,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과 승민과의 만남이 제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 두 한국인은 제가 이전에는 고집스럽게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요. 어느새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 한국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강국이 된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 읽고 고궁과 미래지향적인 고층 건물이 어우러진 서울의 사진을 보았죠.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느 오후 에펠탑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지훈을 만났어요. 에펠탑이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탑이 제 관심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지훈 씨, 제가 커피를 저으며 말했어요. 당신 나라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미안해요. 지훈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기드온.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이니까요. 저는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섞인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이뤄낼 수 있었나요? 지훈 씨의 눈이 빛났어요. 다음 1시간 동안 그녀는 자기 나라의 결단력, 교육에 대한 집중,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줬어요. 자원이 부족한 것을 오히려 장점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투자한 방법에 대해서도 말해줬죠. 우리 역사는 우리에게 회복력을 가르쳐 줬어요. 그녀는 설명했어요. 우리는 침략, 전쟁, 가난을 겪었어요. 하지만 매번 더 강해졌죠. 저는 흥미진진하게 들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 세상은 항상 거기 있었지만 제가 너무 눈이 멀어 보지 못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승민 씨와 함께 생강을 따라 산책을 했어요. 강은 아름다웠지만 강둑에 널려 있는 쓰레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전에는 아마도 지나쳤을 그런 것들이요. 승민 씨, 제가 말했어요. 시위 중에 본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당신과 당신의 팀이 그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봉사하고 보호하는 것을 믿어요. 그건 그냥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죠. 저는 서울 같은 큰 도시에서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는지 궁금해서 범죄에 대해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그가 설명했어요. 엄격한 법률도 있지만 또한 존중과 공동체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돌봐요. 산책을 하면서 그는 경찰 업무에 사용되는 첨단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줬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커뮤니티와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건 정말 균형 잡힌 접근법이었고 아주 의미가 있었어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저녁, 저는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했어요. 경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승리보다는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선수들이 경기장을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눈은 자연스럽게 한국팀으로 향했어요. 그들은 자부심 가득한 모습으로 걸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들이 이룩한 것들, 단지 스포츠에서뿐만 아니라 국가로서의 성취를 생각하게 되었죠. 폐막식 후 저는 지훈 씨와 승민 씨를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우리 셋은 개선문 근처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감정이 북받쳐 말했어요. 너희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지훈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기드온, 우리가 문화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뻤어요. 승민 씨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항상 배울 것이 많죠. 지훈 씨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우리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작은 선물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어요. 안에는 섬세한 푸른 무늬로 장식된 아름다운 작은 도자기 꽃병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전통적인 한국 청자예요. 지훈 씨가 설명했어요. 우리 역사의 한 조각을 집으로 가져가세요. 저는 그 마음에 감동했어요. 고마워요. 저는 꽃병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말했어요. 곧 한국에 꼭 갈게요. 너희가 말해준 것들을 직접 보고 싶어요. 우리가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저는 슬픔과 기대가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새 친구들과 헤어지는 건 슬펐지만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되었어요. 파리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줬어요. 새로운 시각을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보니 아래로 작아지는 파리가 보였어요. 이 빛의 도시는 제 마음속에 항상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공간을 새로운 꿈과 함께 나누게 됐죠. 서울을 방문하고 제 상상력을 사로잡은 그 나라를 탐험할 기회 말이에요. 저는 좌석에 몸을 기댔어요. 작은 한국 도자기 꽃병은 제 기내 가방에 안전하게 담겨 있었죠. 비행기가 집으로 향해 날아가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 여정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 땅을 밟았을 때 여전히 설레고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도시는 고대 전통과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사진으로만 보았던 풍경이 눈앞에 실제로 펼쳐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곳이 바로 내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나라라는 생각에 감회가 새로웠어요. 짐을 챙겨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모든 것이 너무나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관을 빠르게 통과하고 시내로 데려다 줄 기차를 찾는 것도 순식간이었어요. 자리에 앉아 파리에서 겪었던 혼란스러움을 떠올리며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차는 서울 외곽을 빠르게 지나갔고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 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그 유리 외벽에 오후 늦은 햇빛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로 전통 한옥의 곡선 지붕과 정교한 디자인이 눈에 띄었어요. 마치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공존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어느새 저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하자마자 따뜻한 미소와 완벽한 서비스로 환영받았어요. 직원들은 유창한 영어로 대화했지만 제가 배운 몇 마디 한국어를 시도해봤어요. 발음이 형편없었겠지만 그들은 저의 노력에 기뻐하는 듯 했어요. 잠시 쉬고 나서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길거리 음식의 유혹적인 냄새가 가득했어요. 지나가는 노점상들이 파는 음식은 이름조차 알 수 없었지만 입맛을 다시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게 들렸어요. 돌아보니 지훈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승민과 함께 있었고 둘 다 진심으로 저를 반겨주는 모습이었어요. 파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냉담했던 제 태도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어요. 기드온, 서울에 온 걸 환영해요. 지훈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서울을 조금 보여주려고 해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그들의 친절에 감사하며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죠. 라며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어요. 우리는 경복궁부터 시작했어요. 웅장한 입구를 지나면서 저는 이곳의 규모와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어요. 화려하게 채색된 나무 기둥들, 정교한 지붕 디자인, 넓게 펼쳐진 마당까지. 제가 유럽의 궁전들에서 보았던 것들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그만큼 웅장했어요. 이 궁전은 1395년에 지어졌어요. 지훈이 설명했어요. 역사 속에서 여러 번 파괴되고 다시 지어졌지만 여전히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저는 몇 달 전만 해도 잘 알지 못했던 이 문화 속에서 펼쳐진 수세기의 역사를 상상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벽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펼쳐졌을지 생각하니 겸허해졌어요. 궁전을 나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향했어요. 두 장소의 대비가 너무나도 극명했어요. 궁전이 직선과 생동감 넘치는 색채로 가득했다면 이 건물은 곡선과 은빛 표면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덩어리 같았어요. 마치 도심 한가운데에 착륙한 우주선처럼 보였어요. 이곳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 중 하나예요. 승민이 말했어요. 한국의 디자인과 기술 혁신을 보여주는 문화적 허브죠. 플라자를 걸어다니면서 저는 그곳에 전시된 창의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최첨단 패션부터 미래지향적인 기기까지 모든 것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한국이 세계 문화 속에서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명동으로 향했어요.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와 네온사인이 사방에서 번쩍이는 모습을 보니 감각이 마비될 정도였지만 그만큼 최고의 경험이었어요. 작은 식당에 들러 지훈이 주문한 음식을 먹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요리들이었지만 하나같이 맛있었어요. 식사를 하며 파리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훈은 도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울이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면서도 유산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어요. 승민은 경찰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동체 참여가 공공안전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느껴지면서 제가 종종 고향에서 접하는 냉소적인 태도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에 올랐어요. 올라가는 동안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카페처럼 아래에 펼쳐졌어요. 정상에 도착해서 우리는 엔서울타워에 올라가 360도로 펼쳐진 도시의 전경을 감상했어요. 정말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워요. 제가 넋을 잃고 서울의 광활한 전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래서 내가 우리 도시를 사랑해요.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항상 변하고 항상 성장하지만 결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않거든요. 그곳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준 경험들, 그리고 좁은 시야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공원에서 K-pop 음악에 맞춰 춤추는 젊은이들 무리를 지나쳤어요. 그들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고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몰랐던 한국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고 과거를 존중하며 미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곳이라는 사실이요. 호텔에 도착해 지훈과 승민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보니 내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더 개방적이고 더 생기 있는 모습으로요. 이 여정이 단순히 한국에 대한 나의 생각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변화시켰다는 걸 깨달았어요. 잠이 들기 전 내일은 이 매력적인 도시에서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머릿속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이 나에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나 기대됐어요. 모든 게 이제는 다르게 느껴져요. 올림픽 때문에 파리에 갔던 여행이 제 인생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꿔 놓았어요. 처음 뉴욕에 돌아왔을 때 마치 제 자신의 도시에서 낯선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높은 건물들과 바쁜 거리들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서울을 떠올리며 제가 상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은 센트럴 파크를 걷다가 한국인 관광객 무리를 봤어요. 여행 전이었다면 아마 그냥 지나쳤거나 심지어 귀찮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미소 지으며 안녕하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놀라고 기뻐하는 얼굴을 보니 하루가 다 밝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직장에서 저는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동료들은 처음에 놀랐죠. 원래는 제가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울의 멋진 건축물과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그들도 점점 궁금해졌어요. 저는 제 디자인에 변화를 주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서양 건축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잘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본 아이디어들을 제 디자인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적인 스타일을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하는지 배웠죠. 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든 첫 번째 프로젝트가 상을 받았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모든 걸 잘 안다고 생각하며 약간 오만했죠. 이제는 더 많이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지훈이 제가 그녀의 나라를 무시할 때조차도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대했는지 떠올리면서 말이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훈이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녀는 항상 한국 문화에 대해 새로운 것을 가르쳐줘요. 어제는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부엌이 며칠 동안 냄새로 가득 찼지만 정말 재미있었어요. 승민이와도 계속 전화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멋진 일들에 대한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죠. 서울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개발 중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렵지만 도전하는 게 재미있어요. 매일 출퇴근 시간에 연습하고 있어요. 며칠 전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어요를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한 한국인 할머니께서 제 발음을 도와주셨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영어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순간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하루를 얼마나 밝게 만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또한 뉴욕에 있는 한국 커뮤니티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전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퀸즈에 있는 작은 식당을 발견했는데 서울외에서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비빔밥을 제공해요. 주인 김 여사님은 이제 저를 보면 항상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셔요. 그녀는 한국의 명절과 전통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세요. 다음 달에는 한국영화제를 가볼 거예요. 최근에 승민이가 추천해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정말 강렬했지만 너무 좋았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사회적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한국 영화를 볼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직장에서 다른 문화의 책을 읽는 독서 모임도 시작했어요. 지금은 엄마를 부탁해라는 한국 소설을 읽고 있는데 우리 모두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가끔 아파트에서 지훈이 준 꽃병을 바라보며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해요. 며칠 전만 해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고 그것이 저를 설레게 해요. 내년에 또 한국으로 여행을 갈 계획이에요. 이번에는 서울 외의 곳들을 탐험하고 싶어요. 지훈이는 고향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고 승민이는 산에서 하이킹을 가자고 해요. 정말 기대돼요.
하지만 그보다도 뉴욕에서 계속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더 기대돼요. 매일 저는 한국에서 배운 열린 마음과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게 참 아름다워요. 예전에는 훌륭한 건축가가 되는 것이 모든 답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영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이고 평생 간직할 거예요.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감사함을 느껴요. 제가 걸어온 여정, 만난 친구들, 그리고 저에게 열린 새로운 세상에 감사해요. 이 새로운 이해가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기대돼요. 언젠가 서울에 제 손으로 설계한 건물이 세워질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멋진 일이겠죠. 파리올림픽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뀐 한 건축가의 이야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나들이 TV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